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영유아 검진의 두 번째 단계에 오셨습니다. 먼저 이번 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아이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4개월 이후에 운동 발달이 왕성하게 되면서 특히 7개월 이후에는 뒤집기와 양손 사용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펴보셨을 때 이전 단계를 잘 완료했다면 이제 영아기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발육이 중요하며 더불어 뇌기능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신체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는 다소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칼로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정상 속도를 따라가는지 성장 곡선을 계속해서 3개월마다 체중 증가점을 찍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 스스로 먹는 기술을 습득하기와 고형식에 대한 장내 소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핑거푸드나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거나 이유식의 단계를 천천히 올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유식의 시기와 음식 종류 제한은 점차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아연, 비타민 D, 철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철분의 경우에는 뇌세포의 발달과 면역의 중요한 성분으로 6개월 무렵부터는 엄마한테 전달받은 철분이 모두 소진되므로 외부에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철분의 풍부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붉은 고기류, 닭고기, 큰 생선 이외에도 시금치, 건포도, 브로콜리, 견과류, 콩류 등의 식품도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뇌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발달은 운동 발달을 시작으로 인지 언어 발달이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 이후 아이들의 음식 섭취나 수면 등에서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퇴행처럼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의 경우는 자립심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 시기에 스스로 식사하는 버릇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의 경우에는 자다가 자주 깨는 것에 대해 수면 위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밤에 깨었다가 스스로 안정을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담요나 인형 등의 안정감을 주는 물체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흡인의 위험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야간 수유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끊는 것을 권장합니다. 7, 8개월 이후에는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경계가 극도로 높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애착을 공고히 하면서 불안의 강도를 빨리 낮추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자기의 탐험심이나 자유로운 행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와서 낯가림으로 많이 울다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주변의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짚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특징적인 행동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잘 따라하면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 돼! 라는 부정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잘했어! 를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앞서 말한 자율적 식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섭식장애가 2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3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또한 엄마의 타입에 의해서도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의 식사 타입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먹고 적게 먹는 식욕부진형은 아이의 성장 평가를 통해서 정상범위라면은 부모 오인형이나 활동성 식욕부진형이라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식사 습관을 형성하는 데 주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편식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섭취형의 아동의 경우는 강압적인 식사 강요는 피하면서 긍정 강화요법으로 조심스럽게 식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섭취 불안형은 식사와 관련된 정신적인 불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진료가 꼭 필요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해서 아이의 활동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안전사고를 점차 예방하기 어려워지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놓친 상태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 점검이 필요하며 적어도 24개월까지는 카시트 뒤보기를 지속하고 목꺾임 등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차수의 아이들의 특징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검진 시까지 집에서 관찰하실 때 15개월까지 아이가 걸음마가 안 되거나 18개월에도 표현 단어의 개수가 1개, 2개를 넘지 못한다면 내원하여 미리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표현 단어의 개수는 향후 언어 발달의 속도와 그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동안에는 뇌 발달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연습으로 사용 단어 개수를 늘려주시고 주변 사람들 간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셔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언어 자극에 노출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차수에 뵙겠습니다.